네, 아침 뉴스룸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동참하는데요. 자, 오늘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모시고 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고충과 이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이른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사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금 어머니들은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대규모 급식 공백은 참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먼저 아이들에게 지금 성장기 아이들에게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학생들이 보통 학교 아침에 일찍 등교하느라고 굶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보통 그 부모들하고 또 음식 먹는 아침 먹는 시간이 다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이라는 게 보통 뭐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한 끼 제대로 밥을 먹는, 그러니까 밥 반찬국을 잘 차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학교 급식 정도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영양 균형의 문제도 그렇고 네. 학교 급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저도 이제 도시락을 싸다가 이제 뭐 급식을 먹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군대에서도요. 네. 이제 다들 뭐 군대 안 갔다 오셨죠? 특전사인데요. 아니 그 군대에서도 취사병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삽자루로 막 밥을 퍼고 이래야 돼서 맞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분들도 안 봐도 뻔하거든요. 노동 강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요리를 한다는 것, 조리를 한다는 것이 여성의 일이다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네. 있어요. 보통 집에서는 여성들이 그 일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 그래서 단체 급식에서의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노동자들도 대부분 다 여성들이 여성이시구나. 지금 예. 들어와 있거든요. 예. 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그냥 그 가정에서 주방에서 하는 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일단 식재료가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예. 뭐 마트에서 조금씩 이렇게 사오지만은 거기는 네. 보통 10kg, 15kg짜리 예. 이런 것을 박스로 들어오죠. 네. 그걸 갖다가 들고 옮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리 도구가 뭐 요만한 이런 솥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예, 맞아요. 큰 솥이. 거의 삽으로 뭐 퍼야 되는. 그렇죠. 예. 달라요. 네. 그래서 조리를 하는 것은 같지만은 네. 가정과 단체 급식은 완전히 다르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네.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라는 것. 네. 네. 남자들도 군대에서 하기 여기 남자들도 힘들어하거든요. 하기 힘들어. 예.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은 그 예. 일을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이렇게 단체 급식만의 좀 특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승 아나운서가 군대 얘기했지만 집들이나 가족 모임만 해도 사실 뭐 4, 5인분 만드는 거랑 10인분 만드는 집들이랑 거랑 비교가 안 근데 되네요. 그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거잖아요. 비교가 네. 안 되는 거예요, 집들이랑. 예. 제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한번 헤아려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곳 환경을 좀 살펴보면 말씀하셨지만 좀 많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군대도 그렇지만은 아주 옛날부터 원래 단체 급식은 다 남성들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에는 숙수라고 하는 네. 그 남성 노비들이 그 일을 담당을 했었고요. 유럽에서도 다 남자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성 노동자들이 이쪽 그 단체 급식 학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게 네. IMF 때 이렇게 가정 경제 힘들어지면서 예. 주부들이 예. 그러니까 부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주방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물건, 그 식자재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 것도 있지만은 네. 조리 도구 자체가 엄청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뭐 소치라든지 튀김기라든지 이런 게 높고 크고 이래서 그 안에 들어서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뭐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요. 네. 그래서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걸 한 2번 정도 이렇게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집중적으로 그것만 보겠다고 해서 봤는데 일단
그 인원수가 좀 적죠. 예. 적은 것도 문제고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리고 조리 도구들, 네. 시설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그 여성들이 특히 또 많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IMF 이야기. 예, 그 IMF 상황이 1997년이죠. 네.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라는 게 도시락 세대죠. 도시락 하다가 급식으로 저희도 도시락 넘어가요. 먹고 급식으로. 아주 젊으시구나. 저는 도시락 세대였어요. 예. 네.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한 뭐 법률이 만들어지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학교 급식이 시작되는 게 2003년도부터거든요. 초, 중, 고 다 네. 같이 학교 급식이 시작되는데 딱 그 무렵이 이 IMF가 터지고 가정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네. 남성 가장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여성들도 바깥에 나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네. 만들어지는데 그게 새로운 일자리로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학교 참 잘 급식. 맞았나 봐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학교 급식의 단체 급식의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이고 그 여성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아니에요. 연세가 좀 있으시죠, 다들. 예. 예. 40대, 50대 그렇죠. 거죠. 예. 그 보통 이제 40대, 50대 들어가면 이제 몸 그 운동의 근력이 좀 예.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럼요. 상태고요. 예. 이게 집중도도 조금 떨어지죠. 네. 그냥 이분들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강도가 높은 노동 현장이다 보니까 사고가 또 많이 발생을 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른 그 공공기관보다 인원수도 모자란 게 확실한 거죠. 주로 이제 주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보다 인원수도 좀 학교 급식 현장은 네. 다른 공공기관의 그 급식 현장들도 기업 같은 네, 데도 단체 급식을 하죠. 그런 것에 비해서는 한 그 인원수가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돼요. 이야기를 해요. 예. 한 명당 보통 한 뭐 100명에서 150명 사이 뭐 이 정도의 예. 학생들의 음식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그 음식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예. 아침에 보통 일찍 나가시긴 그렇죠. 해요. 나가서 준비를 하시면 점심때 12시에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짧은 시간에 그 일을 해치워야 된다는 것. 이게 노동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근데 신체적으로도 많이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벼운 질환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조사 자료들을 보면 한 94%, 95% 정도의 분들이 골격계의 질환 이렇게 돼 있어요. 골격계. 그게 네. 그 말은 그러니까 근육과 뼈, 이 근육과 뼈에 많은 손상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뜻이거든요. 무거운 거 들다 보니까 뭐 이게 관절에도 맞습니다. 무리가 가고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이게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이야기하시는 게 골병 든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에요. 골병. 예. 그 안에 노동 환경 자체가 워낙 힘드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폐질환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불을 사용하는데 가스불 같은 그렇죠. 이런 것이 눈에 연기가 안 보이니까 맞아요. 뭐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안전 연소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미세먼지 있어요. 원인도 많이 지적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폐질환도 많고요. 그리고 그 일단 온도 차가 좀 심하죠. 아, 예. 그 주방 안에서는 에어컨 같은 것을 틀 수가 쓸 없어요. 수가 없죠. 예. 음식물이 식으니까. 예. 근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온몸에 작업복을 다 걸치고 고무장갑까지 그렇죠. 끼고. 고무장갑에 앞치마, 앞치마까지 고무 쓰고, 앞치마, 마스크까지. 모자, 예. 마스크. 그래서 여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네. 그거 쓰고 잠시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들어가서 주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관찰만 해도 온몸에 이렇게 땀으로 흠뻑 젖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노동 정말 힘들죠. 네. 정말 힘든 일을 사실 하시고 근데 학생들이 계신 거죠. 행복하게 그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걸 만드시는 분도 그럼요. 건강하고 예. 행복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뭐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아요? 그 보통 어머니들이 다 음식을 하시니까 예.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데 뭐 그날따라 뭐 아버님하고 싸워가지고 아주 기분이 맛이 안 없어요. 좋은. 그럼 반찬이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부엌에서 막 대충 막 도달도닥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으면 네.
먹어 이러면 있잖아요. 그렇죠. 먹다가 막 예. 체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은 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 맞습니다. 먹는 사람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음식을 네. 먹게 하려 그러면 좀 행복해지려면 네. 요즘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그럼요. 일들이 별로 예. 없잖아요. 내 학업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런데 밥 한 끼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먹게 만들려 그러면 그 음식을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도 행복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이신데 정규직 전환하고 인력 배치도 좋고. 인력 배치 좀 잘하고.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뭐 대우의 차이 이런 것만 아니라 네. 그 노동자의 마음 상태를 달리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이 비정규직은 언제 내가 이 일을 그만둘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이 일이 내 일 같지가 않죠. 내 일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게 만들어서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게 네. 그게 이제 정규직 전환의 사실 그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직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일단 노동 환경들, 그 인력 충원들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안에 좀 꼼꼼하게 공간, 그 작업 공간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좀 살피셔야 돼요. 그 집에서도 싱크대 높이가 약간만 차이가 나도 이승현 제가 아나운서가 매일 키가 커서 허리 아프다고 설거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아 정말로 근데 그래서 설거지를 맞습니다. 맞추지 않으면 저 같은 예. 사람 너무 그죠. 힘듭니다. 키 작은 사람들은 밑에 조금이라도 뭘 그러니까. 받치면 조금 힘이 덜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주방 환경에 대한 그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네.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들도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